10월 26일 오전 9시 고도 5,000m로 접근하던 일본의 공격기 부대 1파가 미 함대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미 함대의 상공에는 38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함대 방공 임무에 투입되어 있었지만 레이더 관제 타이밍이 늦어서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최적의 요격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2개월 전에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는 완벽한 레이더 관제로 함대 방공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일본기들의 공습을 원거리에서 미리 차단하고 함대 상공에 도달하기 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기들이 함대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요격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 함대를 육안으로 포착한 일본 공격기 부대가 소규모의 편대로 분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습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항공모함 호넷을 주축으로 하는 17기동부대와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하는 16기동부대는 1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포진하고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짙은 먹구름을 동반한 스콜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조종사들의 시야에는 항공모함 호넷만 포착되었으며, 일본 공격기 부대는 마치 말벌떼처럼 호넷을 향해 몰려들게 됩니다. 항공모함 호넷을 중심으로 편성된 17기동부대는 2척의 중수량함과 2척의 경수량함, 6척의 구축함들이 대공방어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일본기들이 사정거리로 접근하자 미 함대 대공포화들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일본기들이 우군의 대공포화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요격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일본 함재기들은 그동안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경험이 풍부한 최고 조종사들이 조종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편대로 분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완벽한 공격 대형으로 호넷을 향해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20대의 97식 함상 공격기들은 내격을 위해서 저공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21대의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높은 고도로 접근하면서 급강하 폭격을 시도합니다. 일본기들은 뇌격과 급강하 폭격을 동시에 시행해서 미군의 대공포화망에 혼란을 유발하려고 했었죠. 미 함대의 대공포들이 치열하게 발사되면서 돌입해오던 일본기들이 한 대씩 명중돼서 바다로 처박히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40여 대의 일본기들이 공격을 집중하면서 대공포화를 뚫고 들어온 99식 함상 폭격기 3대가 급강하 폭격을 시도했는데, 호넷의 한미 쪽에 한 발의 폭탄이 명중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공으로 돌입한 97식 함상 공격기들도 차례대로 어뢰를 투하했는데, 이 중 2발의 어뢰가 호넷의 우현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기관실에 큰 손상을 입은 호넷은 점점 우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이 순간 대공포화에 피탄돼서 검은 연기를 끌면서 날아오고 있었던 99식 함폭 한 대가 자폭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호넷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군의 대공포 사수들도 치열하게 반격했으며, 여러 대의 일본기들이 호넷의 상공에서 공중분해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공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기들은 함대 대공포화망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 걸려듭니다.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호넷을 목격한 와일드캣 조종사들은 분노에 불타올라 이탈하는 일본기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며 가차없이 기총탄을 퍼부어대고 있었죠. 손상에 약한 일본기들은 와일드캣의 요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공격 작전에 투입된 1파 공격기 부대의 손실도 극심했는데, 공격에 참가한 62대의 함재기들 중에 60%가 넘는 38대가 대공포와 와일드캣의 요격으로 격추돼 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한 함재기들 중에서는 1파 공격기대 지휘관 무라다 소령의 기체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일본 조종사들은 이 와중에 3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켰으며, 뇌격 코스로 진입하던 97식 함상 공격기 한 대가 대공포에 명중되자
그대로 호넷으로 돌입하면서 호넷은 이날 두 번째 자폭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불과 10분 사이에 폭탄 4발과 어뢰 2발, 일본기들의 자폭 공격을 2차례나 얻어맞은 호넷은 검은 연기에 휩싸인 채로 우측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일본기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호넷의 수병들은 용감하게 화재와 맞서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모함을 살려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한편 호넷이 한창 공격을 받고 있을 무렵 미군기들도 일본 함대 상공에 도달합니다. 미군의 1차 공격기대는 29대 규모였는데 일본 함대를 찾아 날아가는 동안에 급강화 폭격기들과 뇌격기들이 너무 일찍 편대를 분리했으며 제로 전투기들의 요격으로 호위를 맡았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공중전에 휘말리는 바람에 돈틀리스 15대만이 일본 항공모함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1파 공격기대 지휘관 윗헬름 소령은 항공모함 2척을 확인했는데 이 중 한 척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쯔이호였으며 다른 한 척은 나구모 제독이 탑승하고 있었던 기함 쇼가쿠였습니다. 함대 방공을 맡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이 이들을 맞이했으며 공중전 와중에 2대 돈틀리스가 격추되고 2대는 대파돼서 간신히 기술을 돌려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대의 돈틀리스는 쇼가쿠를 조준하고 급강화 코스로 돌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속으로 폭탄이 투하됩니다. 쇼가쿠는 전속으로 방어 기동을 했지만 연달아 3발의 폭탄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으며 큰 손상으로 전투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추가 유폭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인이 없어서 침몰만은 면하게 되었죠. 미드웨이에서 기함 앞깎이를 잃었던 나구모 제독은 이번에도 기함을 잃을지 모르는 큰 위기에 몰립니다. 쇼가쿠가 작전 불능이 되면서 나구모 제독은 구축함 아라시로 긴급하게 옮겨 탔으며 항공작전의 지휘권은 항공모함 주녀의 가쿠타 제독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급강화 폭격기 공습 이후에 연속으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던 어벤져 뇌격기들이 통신 불량으로 쇼가쿠를 찾지 못하고 해역을 배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에 아베 제독의 전위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 공격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으며 미군 공격기 부대는 아슬아슬하게 침몰을 모면한 쇼가쿠를 끝장내 버릴 수 있었던 찬스를 놓치고 말았죠. 엔터프라이즈를 출발했던 2파 공격기 부대는 일본 항모를 찾기 위해 날아오던 중에 일본 공격기 부대를 호위하던 쯔이호 소속의 제로 전투기 9대와 마주치면서 갑자기 공중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들이 크게 활약하면서 어벤져 뇌격기 4대와 와일드캣 4대가 제로에게 격추됩니다. 제로의 손실은 2대에 불과했죠. 큰 손실을 입은 미군기들은 돈틀리스 3대와 어벤져 4대가 제로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혼란 상황에서 일본 항공모함 공격 임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미군기들은 바다 위를 헤매다가 곤도 제독의 전진 함대를 포착한 후에 전함 기리시마와 순양함 도네를 목표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명중탄은 한 발도 없었으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어서 출격한 호넷의 3파 공격기 부대는 비행 과정에서 곤도 제독의 함대와 마주치자 항공모함을 찾아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곤도 함대의 순양함 지쿠마와 도네를 공격합니다.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지쿠마에게 폭탄 2발을 명중시키면서 대파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3파 공격기 부대는 항공모함을 공격해야 된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상태였죠. 이 덕분에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렸던 항모 쇼가쿠는 위기를 모면했으며 반신불수가 된 상태로 절룩거리면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미군기들의 공격 작전은 모두 끝나버리게 됩니다. 미군기들의 공격 작전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미군 조종사들은 항공모함 쓰이호와 쇼가쿠에게 큰 손상을 입혀서 전열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게는 쓰이가쿠와 주니오 두 척의 항공모함이 건재했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반면에 호넷이 대파돼서 작전 불능이 되면서 미군의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 한 척만 남게 됩니다. 이 무렵 미 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일본 공격기 부대 2파와 3파는 홀로 남은 엔터프라이즈를 노리고 있었죠. 과연 엔터프라이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산타크루즈 해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